지난해 7월 31일 경로설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신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게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군에선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추려놨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온 진원지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던 시각에 임 사단장은 직무가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11시 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였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직무 배제된 임 사단장은 복귀했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을 급반전시킨 02800의 전화를 누가 왜 걸었는지 공수처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위원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유정 의원님, 한 통의 전화 뒤에 그 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걸로 보이는데 이 전화가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철회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매우 그렇게 보이죠, 정황상.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왔던 날이 바로 7월 31일이었거든요. 예. 11시에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1시 54분에 용산으로부터 뭔가 전화 한 통이 국방장관에게 걸려왔잖아요. 그런데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총리 아니면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인데, 예. 원래는 7월 31일 날 사단장은 퇴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전날에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던 그런 내용 가지고 장관이 결재를 했었고, 31일 날 오후 2시에는 이제 언론 브리핑이 준비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는 정황상 지난번에 5월 9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 간만에 하셨을 때 기자들이 그걸 물어주기를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거를 질문은 안 나왔었지만 용산발 전화, 장관에게 전화 걸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전후 맥락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하는 거죠. 네. 예. 자, 이 자리에는 이제 검사 출신의 정치인 두 분도 계십니다. 수사해본 촉으로 02800 누가 건 전화일까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후배인 김용남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부속실에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 네, 두 번째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전화를 걸었거나 아니면 경호실에서 전화를 걸었거나 뭐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02800 전화보다 지금 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틀 후에 있었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에 출장 가 있는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그것도 1시간 이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걸려온 전화. 그 이틀 후에 개인 휴대폰으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3번 건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틀 전에 7월 31일 전화가 아마도 부속실 전화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부속실에서요.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건 건 아니고 부속실에서 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추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이 통화 내용이 결국은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한 이후에 전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브리핑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주재한 분이 뭐 대통령이라든가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현장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 결과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치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는 회의의 멤버인데 해외 출장 중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뭐 참고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방장관이 직접 그 어떤 지시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집행기관이니까 예. 국가안보실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방장관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 누가 이걸 걸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건은 대통령의 의중이 이 통화를 통해서 전달된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국무위원이자 국방장관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강요로서 대통령의 결정 또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지는 국가안보실에서 결정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내용이니까 예. 대통령 의중을 대통령이 그 지시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이 상황에서 그 최혜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 문제보다도 추후에 있었던 이제 수사 과정에 어떤 외압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했고 그것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은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고 하시니까 네. 이건 누가 걸었느냐도 궁금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도 첫 출연인데 예. 여기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먼저 분위기가 그렇게 예. 화기애애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하면 좀 길게 해야 되겠군요. 그래야 저도 어느 정도 분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네요. 제가 청와대로 5년을 근무했던 척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세 군데 가능성 중에 부속실은 아닐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회의를 부처에 전달할 때 부속실에서 전달을 하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전달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영남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경호처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요? 예, 경호처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무런 업무의 관련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고교 1년 선후배 간이라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장관과 7, 8차례 전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많은 전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는 경호처장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육사 두기수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식적인 대통령실에서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고 사적 인연에 의해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통령실의 현지서가 아닌가 싶고요. 네. 누가 어떤 말을 전달했느냐 중요하고 누가 전달했냐보다는 어떤 말이 전달됐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경로로 조사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 조사에 뒤집은 내용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후에 있었던 8월 2일 이러한 상황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전달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 회의가 있고 나서 바로 전달했다는 것, 그러한 정황들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김유정 의원님, 이게 보면은 이 전화를 기점으로 해서 사퇴 의사가 분명했던 임성근 사단장이 갑자기 복귀를 합니다. 네. 휴가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켜준 거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 사퇴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용산발 전화를 장관이 받고 또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12시 54분에 이제 휴가를 내고 복귀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과 한 2시간여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 돼버렸는데 임성근 사령관하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MB정부 때 이제 함께 근무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연으로 다 얽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만한 일로 사령관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데 이만한 일이라는 게 억울하게
우리 해병대원이 순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사령관은 사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됐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이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한간에는 이제 그래서 구명설이 나돌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경호처장을 통해서 뭐 구명 뭔가 운동을 벌였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다 주목을 하는 거고요. 경로설만 해도 처음에는 경로 안 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나온 거는 또 경로가 무슨 죄냐. 경로한 걸로 그 그랬죠. 김기환 사령관의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그러니까 뭔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뭐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진실만을 얘기할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말이 바뀌거나 전화 통화 이후에 뭔가 상황 변화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저희는 주목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질문 내용 자체가 전화 통화 기록만이 나와 있고요. 네. 아무런 내용이 밝혀진 내용이 내용은 없는데 지금 없죠. 전부 추측을 가지고 어떤 분은 경호실에서 전화했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어떤 쪽에서는 또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구명 운동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전제로 지금 막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지는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그 군내 사망 사고가 있었다면 저 사단장 내지는 사령관을 문책해서 모두 교체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예. 우선이 지금 다급하니까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고 추후에 그 책임 여부를 묻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요? 대통령이든 또는 그 참모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의견을 내고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국방장관에게 통보해서 현재 사단장에게 자리를 지켜라고 해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 사고 수습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슨 사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 굉장히 무슨 잘못된 일인 것처럼 그 논의가 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아무리 잘못한 그 현지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또 일단 보직 대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늘 인명사고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 조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해병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이걸 가지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돌아왔기 때문에 구명을 했을 것이다. 같이 근무를 했다.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이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구명설 내지는 로비설이 막연한 추측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8월 2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실에 없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날인데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단 말이죠. 저도 법무부 근무할 때 장관정책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만 대단히 이례적이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전화하는 적은 없거든요. 개인 그럴 전화로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군다나 휴가로 직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 3번이나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구명설 내지는 로비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드러나 있는 팩트가 대단히 상식적으로는 좀처럼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 한 말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월 2일 가기 전에 7월 31일도 경로설 있고 나서부터 오후에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가 열리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정종법 메모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뒤에 사건 처리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종섭 장관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을 해병대 부사령관이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그날 8월 2일까지 안 가더라도 7월 31일 1년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경로설이 사건의 처리 지침을 정확하게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분명하게 보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날 장관의 결재가 다 이루어집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8명에 대해서 넘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고생했다 그러고 결재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는 02800에 전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전날 그 수사단에서 했던 걸 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임성근 사령관도 퇴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만에 뒤집혔는데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잘못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대통령의 3번에 걸친 그 전화는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전화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어색하고 비상식적인 통화로밖에 보이지 않는 청와대 거죠. 근무하실 때 보셨어요, 이런 경우?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빈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직접 개인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휴가 첫날 하는 케이스는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네. 정무수석이나 혹은 비서실장 혹은 보고할 때도 그런 어떤 경로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이 일이 어떤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에 대통령이 휴가 첫날에 12시 7분 낮 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만한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쯤 되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하고 시차가 4시간 거기가 늦기 때문에 여기서 낮 12시 7분에 전화를 걸면 거기는 아침 8시 7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달아 3번을 통화할 정도로 무슨 화급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그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퇴임 준비를 하다가 다시 국가안보실에서 회의 끝에 복귀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8월 2일 전화로 갑자기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물론 장관과 대통령이 빈번하게 통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사안이 생기면 아주 빈번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전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과 장관이 더군다나 국방장관인데 국방장관과 이렇게 전화 통화할 일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 왜 쓸데없는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이상한 전화를 했느냐 또는 그 시간이 8시인데 왜 3번이나 전화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화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장관은 이게 그 일반 사법기관 즉 그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그 수사권이 독립되어서 수사관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의 최고 결정권자고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고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외압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경찰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군사경찰에 관한 최고 지휘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이 직접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재를 한 겁니다. 그 결재를 하고 나서 결재가 다시 잘못되었다.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었던 그래서 다시 결재를 앞에 것을 취소하고 다시 결재한 것이 이 사안의 문제이지 지금 그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무슨 통화를 했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부당한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네, 왜 말씀하시죠. 말씀이 조금 곡해되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날 있었던 8월 2일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전부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전에 분명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사건을 이첩을 분명히 했고요.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3번의 통화가 있고 난 뒤에 박 대령이 보직이 해임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방부에서 경찰에 줬던 사건을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모두가 다 꼬이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있고 그 중간에 대통령과 이정수 장관의 급박스러운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상하게 흐름이 가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주장과 의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가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대통령과 이정수 장관 간의 3번에 걸친 통화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 그 앞뒤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전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아니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야당이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요, 이종섭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했냐, 혹은 대통령실과 통화나 문자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도 전화 받은 거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뭐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자, 김윤정 의원님. 네.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 전체 회의 자리였거든요. 문자나 전화 받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는 경로설도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경로설이 입증이 되니까 경로가 무슨 문제냐, 죄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김기한 사령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뭔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종섭 장관도 국회 와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 전화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과의 통화 속에서 내용은 저희가 모르지만 분명히 통화가 이루어진 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걸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뭔가 이 거짓 증언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황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 내지는 통화, 또 대통령 아니라 그 주변의 대통령실과 관련된 뭐 장관, 총리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통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대통령도 분명히 이 얘기를 나눴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장관이 이렇게 위증을 한 걸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이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위증으로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 하나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받은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통화는 3번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아닌 경우에는 일단 거짓말한 게 아니죠. 통화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조금 의심은 되네요. 뭐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러나 첫째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거든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네. 그때 예를 들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경우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위증이 되지,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일반적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위증죄 성립이 안 됩니까? 위증이 되거나 하는 사례는 그 법리적으로도 그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든지 법으로 일단 재단을 해서 저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으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이 논리를 진행해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국방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명령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그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면 그건 굉장히 합법적인 정상적인 지시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조사를 제대로 다시 해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도 합법적인 지시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법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전체를 두고 법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 일단 그 현역 사단장의 보직 해임에 대해서는 소극 좀 자제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한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로서 사단장을 입건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서 국방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버리고 다시 이첩한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사법작용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누구를 빼라 넣어라 할 수 있는 거는 직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자, 대해서도요. 책임 이 부분에 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그러면 이제 최고 수사 책임자가 있거든요.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국방장관이 최고 책임자예요. 그럼 국방장관이 그 누구를 그 수사 혐의 대상으로 즉 조사를 해서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당시에 누구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럼 국방장관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즉 어차피 혐의 대상자로 넣지 않더라도 네. 민간 수사, 즉 그 경찰에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사기관에서 누구를 넣는다고 해서 최종 결정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군 사기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네. 적법행위예요. 자, 이거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김 의원님 말씀에 야, 따르면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은 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수사 은폐를 해도 그런- 우리의 그런 젊은이가 억지를 쓰면 안 되죠. 제가 언제 수사 은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더 죽음을 나가서 당해도 지금은 수사가 그 아니에요. 죽음을 수사권도 당하는 없어요. 사건에 그런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면 안 되죠. 누구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수사 가지고 은폐를 얘기를 하라 해도 했습니까? 그걸 수사하는 사람 말고 그 수사했던 사람, 당사자 말고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다 해서 수사 이첩 대상자를 결정한다면 그 수사를 어느 국민이 그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사는요 경찰에서 하게 돼 있어요. 다만 당연히 경찰에서 하죠. 군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상을 파악해서 자, 기초자료를 알겠습니다. 보내는 네. 건데 수사 은폐를 해서 제가 적법하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상대방에게 수사는 수사답게 하는 것이고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하면 경찰이 판단을 또 하겠죠. 자, 아니, 여기까지 수사는 하시죠. 수사답게 해야죠. 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까? 자, 들으면 들을수록 특검을 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저는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22대 국회 열렸습니다. 바로 특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혜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 열려서 이제 특검 추진하면 상임위 열어야 되고요.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열어서 가결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고요. 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면 특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가급적 5월 28일 날 마지막 21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길 바랬었는데 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건데 22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참 어려워진 거죠. 21대 그 마지막 본회의 때 생각을 해보면은 7월 달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해서 5월 초에 아마 이제 처음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거의 한 뭐 10개월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소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한 6개월, 법사위 3개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간다고 치면 적어도 이제 늦어지면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꼭 됐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공수처가 이를테면 대통령이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는 나라도 특검을 먼저 네. 하자고 하겠다 했는데 이미 공수처 수사가 부진하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도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개인 휴대전화로 이렇게 했는데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은 깡통폰을 호주 대사 가면서 제출하고 그 이전 거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휴대폰이라도 저는 압수수색 하든지 뭔가 수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추는 할 수 네. 없지만. 근데 공수처가 그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또 02800 관련한 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거나 뭔가 수사가 부족하면 이건 대통령이 공언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바로 특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걸리겠지만 뭔가 그 전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걸 좀 당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통화 내역이 꽤 오래전에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공수처에서. 그런데 아까 김재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통화한 거는 알게 됐는데 통화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종섭 장관이 됐든 해서 뭔가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해서 그 뭔가 물증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공수처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통화 내용 자체는 통화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면 네. 그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녹음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폰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네. 새로 바꾼 휴대폰이고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은 글쎄요 버렸을까요? 저는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핸드폰이 모처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보험용으로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죠.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례에 보면 찾아도 소위 뭐 비밀번호 한 27자 정도로 걸어놓으면 그 푸는 문제가 또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통화를 한 당사자 중에 일방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좀 상세히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어디 있을지 모르는 휴대폰을 찾아서 압수수색을 나가기는 글쎄요 정말 모래사장에서 못 찾는 격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나 아쉬운 건 공수처가 12월 달에 그러한 통화 내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했다면 이종섭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빨리 들어갔어야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종섭 장관이 해외 도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범죄를 감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것이죠.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외압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길어지면 결국 국익에 도움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익에도 좋고 모든 국민을 위한 행복한 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통화 내역이 드러났다. 즉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세 차례의 통화가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국방장관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겠느냐 말이에요. 왜
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논란을 벌이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수사가 된다면 또 탈탈 털면서 인권을 말살한다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있고 이렇단 근데 말이에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줄 이것은요, 거라고 압수수색을- 단정하시는 이유는 아니 뭔가요? 이게 왜냐하면 통화 사실 조회를 해서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요. 압수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통화 내역은 있죠. 근데 네. 그 전후 상황에서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내용을 전부 다 공수처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회를 하면 곧바로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이 통신회사에 통화 사실 조회를 해서 누구가 통화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불러서 수사 그러면- 전체를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도 제가 그 언론 보도에 보면 포렌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아무 내용이 없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저 이해가 가는데 네. 무턱대고 그냥 12월 달에 이미 통화 사실 조회가 됐으니까 왜 그때 압수수색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됐다는 자, 거죠. 잠깐만요. 소환 오늘 조사도 하지 저희가 않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윤 의원님.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안 다루고요.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사실의 대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로 발표를 하거나 공수처를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그 변호인의 증거 신청에 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알려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의원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내역은 있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정도 기간에 통화를 한 내용이 있고 그 이후 전후에 벌어진 사건, 예를 들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을 다시 회수해 오고 또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되고 원래는 퇴역 준비를 하던 아니면 그 보직에서 배제됐던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되는 이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면은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발부될 것 같은데요. 네, 의견이 전혀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발부 안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아니, 자. 제가 네. 차이를 말씀하시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핸드폰 얘기하는 거죠? 이종섭 장관이요? 예, 장관이 제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포렌식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죠. 이미 휴대폰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포렌식 결과 이 내용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추후에 흘러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개통한 휴대폰이 아니구나라고 밝혀졌으면 그러면 당시 통화한 그 휴대폰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그것은 또 잘 모르겠죠. 네, 근데 그렇게 저는 그 포렌식이 얘기를 오래 한 거죠. 걸릴까요? 아니 제가 드린 포렌식의 말씀 시간은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예. 제가 드린 말씀의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개인 전화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종석 장관은 이미 제출한 것이 깡통폰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꾼 폰을 냈잖아요. 호주 대사 가면서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 아닌 조사를 받을 때 이미 그때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났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출을 할 수 없지만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요구했던 공수처의 정확한 수사를 기다리겠다 나는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했던 게 이미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줘야만
뭔가 정확한 수사를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개인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지 이미 깡통폰으로 드러난 이정석 장관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전화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회 나와서 위증 아닌 위증이라고 지금 현재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세 번의 통화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전 장관이 밝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그 네. 부분을 전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의 개인 자, 전화 얘기한 아니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개인 전화를 국방장관하고 3번 통화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개인 전화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그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그게 되겠어요 과연? 자, 마지막으로 그거는 가능하지 윤재관 않는 의원님 이야기예요. 짧게 듣고 그러면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이 얘기죠. 그러면 공수처에서 똑바로 수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무슨 하니까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수사가 있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 특검을 아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을 타겟으로 잡고 모든 아니 것을 끌고 공수처가 가기 위해서 수사할 수 하는 있는 것이지. 대상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네.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정을 자, 해버리시면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정섭 장관 변호인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는 좀 미묘한 변화가 있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그러한 취지로 그런 전화를 받은 바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전혀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지금 드러날 때마다 입장 변화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력 낭비를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빠른 수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건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청와대 출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대통령의 개인 전화가 저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쓰이는 게 국가가 온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원래 그러면 어떤 전화를 어떻게 써야 원래 됩니까? 대통령은 비화폰을 사용하시죠. 비화폰을 사용해서 도감청이 안 되는데요? 정보 침탈이 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적인 전화로 가지고 사사로이 국가의 일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관저에도 비화폰이 아니,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대통령이 가는 업무 공간이나 주거 공간엔 반드시 당연히 있습니까? 그게 하는 게 이제 경호처의 업무인 겁니다. 경호처에는 통신부서가 따로 있고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통신을 통해서 업무 지시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2022년 8월 달에 체리따봉 기억나시나요? 체리따봉 있었죠. 대통령이 권성동 그때 당시 대표한테 체리따봉을 개인적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전국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후로 1년 후에도 계속 개인 전화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국가의 일을 사사로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지금 그 개인 전화로 한 자, 거 체리 따봉 2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게 20초.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이 공적인 전화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전화를 하면 다 도청합니까? 지금 도청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논리가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야기하다 안 되면 대통령 휴대폰을 압수수색해라 그리고 사적인 전화를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온통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건수만 있으면 다 물고 늘어지는 이런 식의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뿐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에서 저희가 주제는 하나밖에 다루지 못했는데요. 토론이 워낙 치열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까지 아마 해결이 안 돼 있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감사드립니다.